온라인 입시 설명의 최고수 김창입니다. 오늘은 포스텍 포항공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공계 학생들의 경우에는 매우 선망하는 정말 이공계 중심으로 특화된 대학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 가지 대학 평가에 대한 자료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국내에서 평가하건 국외에서 세계적으로 평가하건 항상 포스텍은 주요 과들이 항상 최고 순위에 오르는 그런 아주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대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내가 포스텍에 들어가서 포스텍의 학생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제가 맨 위에 제목으로 카이스트 방식이라고 했는데요. 카이스트 방식. 카이스트 방식으로 바뀌었다. 어떻게? 포스텍 역사상 최초로 카이스트와 방식이 같아졌다. 어떻게 같아졌다는 얘기냐? 먼저 첫 번째, 창의 IT 인재 전형을 제외한 모든 전형에서 학과가 폐지되었다. 포스텍 역사상 최초입니다. 작년까지는 수학과, 물리학과, 무슨 전자공학과 따로따로 뽑았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로 뽑는다. 밑에 한번 볼까요? 정원 내 일반 전형도 단임 계열 무학과고요. 정원 외인 고른 기회 재외국민 외국인도 단일 계열 무학과다. 단일 계열 무학과란 건 과를 정하지 않고 그냥 입학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에 반해서 창의 IT 인재는 창의 IT 인재 전형 이름이죠. 창의 IT 인재 전형은 창의 IT 융합공학과로 과가 정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얘는 과가 정해져 있고 얘는 결국 안 정하고 졸업한다는 게 아니고 입학할 때 얘는 과가 정해지고 얘는 입학할 때 과가 안 정해져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입학할 때는 과를 안 정하고 들어갔다가 나중에 어떻게 한다? 과를 선택한다. 입학 전형에는 2학년 때 꼭 선택한다. 뭐 1학년, 2학년 선택한다. 이게 시점이 안 나와 있고요. 적절한 교과 과정에서 선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학교별로 어떤 정책을 정하겠죠. 과가 어떤 과가 있단 말이죠. 전자전기, 기계, 신소재, 컴퓨터, 화공, 산업경영 여기까지가 공대고요. 수학, 물리, 화학, 생명과학 여기까지가 자연과학대라고 보시면 과가 총 10개가 있습니다. 다 이공계가 되겠고요. 이 10개과를 여기 또는 여기에서 합격한 학생들은 이 10개 과 중에서 어떤 과든지 선택할 수 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보통 입학을 일단 했다가 그 다음에 과를 선택할 때 되게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죠. 학교에 따라서 이 과는 지원할 수 없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는 TO가 있기 때문에 몇 등까지는 해야 인기 있는 과를 갈 수 있고 몇 대까지 못하면 인기 있는 과는 못 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없어. 모든 300명 학생이 다 컴퓨터공학 하고 싶어? 컴퓨터공학과만 300명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예컨대 그렇다는 거죠. 물론 그런 극단적인 경우는 발생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과를 학교에서 무학과로 운영되는 다양한 교양 과목을 들어보면서 자기의 전공 적성을 테스트해 본 다음에 정말 가고 싶은 과를 정하면 되는 거죠. 잘 보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들어갈 때는 얘가 과가 있고 얘는 들어갈 땐 과가 없지만 나올 때는 얘는 특정 학과의 전공자로 나와요. 얘는 나올 때는 오히려 특정 학과의 전공자가 아니야. 얘 전공은 뭐야? 융합이야, 융합. 엄청나게 어려운 과라는 걸 알 수 있죠? 뭐? 융합. 융합. 예, 요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융합 시대라고 하잖아요. 전자적인 이해와 물리적 이해와 수학적 이해를 융합해서 뭔가 융합적인 4차 산업혁명의 융합 인재를 육성하는 과가 이거. 그러니까 잘 보시면 들어갈 때는 얘가 과가 있고 얘가 과가 없지만 나올 때는 얘는 특정 학과고요. 얘는 특정 학과가 아닌 거예요. 융합학과인 거죠. 아시겠죠? 이해 가셨죠? 자, 이게 참 그냥 정의만 받고는 뭔 말인지 모를 수가 있어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창의 IT 인재 정말 굉장히 들어가기 어려운 전형입니다. 일단 20명밖에 안 뽑습니다. 그에 반해서 일반 전형은 300명. 따라서 정원외가 320명, 그럼 정원외가 16명이 뽑는 그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올해에서 가장 큰 변화고요. 요 점도 카이스트와 같습니다. 카이스트는 무학과가 된 지 몇 년 됐고요. 거기서도 역시 어떤 과든지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게 포스텍과 카이스트가 방식이 같아졌다. 그러니까 포스텍으로서는 굉장히 4차 산업혁명에 맞게 큰 결단을 내린 거예요. 역사상 최초니까요. 그 다음 볼까요?
포스텍에서 주의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카이스트하고 이건 다른 건데요. 카이스트도 있고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지스트, 뭐 디지스트, 유니스트 이렇게 영자로 돼 있는 학교가 많죠. 다 이공계 학과들이죠. 영어로 돼 있는 학과니까 포스텍도 영어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카이스트, 유니스트, 지스트, 디지스트 이거는 전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입니다. 이 부이름은 이게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바뀔 수도 있어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니까 교육부 원리를 따르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하죠? 수시 6장에 포함되지 않죠. 6장을 다 써도 카이스트, 유니스트, 지스트, 디지스트는 더 써도 되죠. 또 내가 카이스트 수시에 합격했어. 근데 정시를 쳤는데 마음이 바뀌었어. 근데 원래 수시 합격하면 정시 기회가 없잖아요.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인 카이스트, 유니스트, 지스트, 디지스트는 수시 합격도 반납할 수 있어. 나 카이스트 합격했는데 카이스트 가기가 싫어졌네? 그러면 수시 합격 반납하고 정시로 갈 수 있어요. 제 제자가 3년 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카이스트 합격했는데 수시에. 카이스트 가기 싫대. 정시에 시험 잘 봤대. 어디 갈 건데? 뭐 의대 갈 거야? 그랬더니 의대 아니래. 의대 아니고 어디 갔니? 걔가 고대 사이버 국방 갔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기회만 되면 이걸 꼭 얘기해달라고 걔가 얘기해. 왜? 사이버 국방에 우수한 후배들이 많이 와야 되니까. 사이버 국방과 가서 전교 1등하고 있어요. 여기가. 그런 것도 가능하다. 뭐가? 카이스트, 유니스트, 지스트, 디지스트. 그런데 포스텍은 안 돼. 둘 다 안 돼. 6회에 포함돼. 그 포스텍을 지원했다면 한 번 기회 쓴 거야. 그 포스텍 수시 합격하면 정시 아무리 봐도 포스텍 아무리 잘 봐도 포스텍 수시 합격은 반납되지 않는다. 알겠죠? 반납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다만은 어쨌건 안 된다는 거. 일반 대학이에요. 일반 대학. 네, 교육부 산하야. 일반 사립대학. 그 다음에 정시 없어. 수시 100%. 그 다음에 그 수시가 전부 다 학종. 학종 수시 100% 학교입니다. 그게 카이스트하고 또 다르죠. 카이스트는 정시를 조금 뽑잖아요. 전형각 중복지원 불가. 전형간 중복지원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전형이 요거예요. 요거하고 요게 중복지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알겠죠? 네. 뭐 정원외는 또 정원외고요. 그러니까 요거 아니면 요거 선택해야 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요게 포스텍의 주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갈까요? 전형 방법을 보겠습니다. 전형 방법은 맨 위에 제가 써놨습니다. 일단 수능 최저 없다. 전부 수시고 전부 학종이고 수능 최저도 없으니까 좀 쉽게 말하면 대학의 재량을 극대화시킨 그런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서울대 수시 일반 전형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서류평가로 3배수 내외로 다단계 전형입니다. 먼저 1단계로 3배수를 뽑습니다. 서류만 갖고. 서류는 어떤 게 있냐? 다른 데와 똑같은데요. 자소서 증빙 자료도 있고요. 학생부 종합이니까 학교 자료는 당연히 들어가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학생부 중에서도 교과가 있고 비교과가 있을 때 학생부 교과는 어떤 과목 위주로 보느냐? 국, 영, 수, 과 딱 써 있어요. 국영수 사과인 학교가 있고 국영수 과가 있는 학교가 있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구별이 되죠. 여기는 이공계니까 아예 사회는 별로 신경 안 쓴다. 사회가 너무 모자라서 약간 사회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9등급자라면 조금 입학선정을 볼 때 좀 껄쩍지근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뭐 그 정도가 아닌 이상은 상관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학생부 어떻게 정성평가하니까 그 점을 잘 확인해서 자신의 교과를 관리해달라 그런 내용이 되겠죠. 3배수 내외인 서류평가를 통과하면 면접이 기다리고 있는데 면접은 완전히 어떻게 100%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서류평가에서 딱 넘어오면 그 다음 완전 면접이죠. 서류는 1%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면접 과정에서 마음대로 그 학생을 평가하게 되십니다. 여기만 통과했다면 기본적으로 균질적인 학생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면접을 갖고 그 학생 사이에서 옥석을 가려내겠다. 인재 전형에 따라서 면접 방법이 다른데요. 일반 전형과 고른기회 전형은 잠재력 평가 면접이고요. 이게 뭔가 하는 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재력 평가 면접은 개인 면접이에요. 혼자 들어가서 거기 있는 두 분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음에 창의력 평가 면접 보이죠? 창의력 평가 면접은 개인 면접도 있고 그룹 면접도 있어요. 그래서 그룹 면접은 여러 명이 하는 겁니다. 좀 이따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재외국민 외국인, 재외국민 외국인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수학이 한국보다 좀 수준 낮게 가르치죠. 따라서
미국에서 오래 공부하고 왔는데 너무 수학 능력이 떨어지면 좀 교과 과정을 못 따라갈 수 있으니까 뭘 본다? 필기고사로 수학을 봅니다. 옛날부터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 인재 전형에 따라서 보는 게 다르다. 필기고사 수학 보시고요. 뭐 이거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요거 아니면 요거죠. 그러면 창의 IT 융합 인재를 뽑는 IT 인재 전형은 창의력 평가 면접이라는 게 하나 더 있구나. 좀 더 강화된 면접이구나. 좀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오겠구나. 또 그룹 면접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좀 더 면밀하게 보겠다는 거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각각의 전형을 보면서 자, 이 그룹 면접과 개인 면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시험 문제를 한번 볼까요? 시험 문제 보기 전에 먼저 형식부터 볼게요. 창의 IT 인재 전형에 있는 창의력 평가 면접인데요. 창의력 평가 면접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 개인 면접과 그룹 면접이 다 있습니다. 개인 면접은 교수 2명이 들어오셔서 15분 동안 보는 거고요. 그룹 면접은 지원자 4, 6명이 한 조가 돼서 주어진 문제에 대한 조별 구성원 간의 의견 수렴, 도출, 결과 발표 등 전 과정이 평가 대상이다. 이 90분 동안 교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같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토론하면서 얘가 구성원 간의 의견을 수렴하는지, 어떻게 창의적 의견을 내는지, 또 자기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수용하거나 어떻게 비판하면서 관철시키거나 또는 수용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도출한 것이 어떻게 발표하는지까지를 다 본다 이거지. 자, 이런 거 참 살 떨리죠. 저는 개인 입장에서는 이거보다 이게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왜? 대학 가보시면 알아요. 대학에서 제일 힘든 게 조별 연구야, 조별 연구. 고등학교 때도 하시는 분들 계시죠? 조별 연구를 하는데 쟤는 열심히 안 해. 쟤는 또 나하고 마음이 안 맞아. 참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 학교에서건 학교 외부에서건 자꾸 조별을 짜서 포스트텍 관련 그룹 면접 연습을 자꾸 해보시는 게, 다양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 또 다양한 사람하고 해보시는 게 매우 유의미할 것이다. 이게 창의 IT 현장에서 창의력 평가 면접입니다. 자, 그러면 창의력 평가 면접이 아닌 잠재력 평가 면접은 요 그룹 면접이 쫙 없는 거죠. 그래서 개인 면접만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각각의 개인 면접과 그룹 면접에서 기출 시험은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인 면접 기출 문제입니다. 개인 면접 기출 문제 한번 볼까요? 한번 보면 학교 생활 기록부에 기록된 수학 시험 중 가장 유의미한 사항은 뭡니까? 학교 생활 기록부를 서류 검증하는 그런 면접 문제죠. 2번. 수학 성적이 점점 좋아졌는데요. 보통 학생부 종합형에서 좋아하는 어떤 스타일이죠. 왜 그랬는지, 어떻게 했는지, 뭐 네가 학원을 다녀서 그렇게 된 거냐, 아니면 네가 어떤 특별한 공부 방법을 쓴 거냐, 또 학교에서 특별히 노력한 방법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묻고 싶은 것이 되겠죠. 자, 자소서에서 그죠? 자, Q4로 한번 읽어볼까? IT공학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라고 자소서도 있으니까 학생의 IT공학자로서 로봇공학자와 협업하여 고령화 시대에 맞춰 노인을 집에서 돌보는 로봇을 만들었다고 가정해보자. 이 로봇은 다양한 IT 공학 기술을 적용해 많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설계한 매우 혁신적인 로봇인데 이 로봇이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도록 구성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인 면접에서 묻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서류 검증 면접이다. 자소서, 추천서, 그 다음에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좀 더 그 학생을 면밀하게 알아내기 위해서 질문들을 심화시켜서 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수학 문제를 풀고 뭐 그런 정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건 이미 서류 검토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죠. 서류 검토 정성평가할 때 어떤 고등학교 출신인지, 거기서 성적이 어떤 건지, 이게 벌써 그 학생의 3년 동안의 흐름을 다 말해주는 거죠. 그 시험 현장에서 10분 동안 어떻게 대답했는가, 그걸 갖고 걔를 다 본다고 보지 않는 거죠.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형이 그런 겁니다. 5학기 동안의 그의 인생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지, 그걸 10분 동안에 꼭 하려고 그러는 그런 경향을 역시 포스텍도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러면 이제 그룹 면접에 어떤 문제가 나는 걸 볼까요? 포스텍이 공개한 그룹 면접 기출 문제인데요. 최근 우리 주변에서 안타까운 안전사고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사례를 돌아보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IT 기술을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여 제시하시오.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창의 IT 인재 전형에서 나온 거니까 창의 IT 인재에 딱 맞는 융합적 질문이죠.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와 기술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결합해서 네가 문제 해결을 하겠니?
융합적인지에 딱 맞는. 근데 이때 그냥 사회적인으로 대답하면 안 되겠죠. 사회적인 거에 대한 관심과 아울러 기술적인 테크놀로지적 측면에 대해서 내가 이때까지 공부해 왔던 거, 특히 서류에서 설명되고 있는 그런 것을 내가 과연 그런 거를 정말 체현하고 있는지를 입증을 해줘야 되는. 근데 이게 개인 면접은 좀 쉬운데 그룹 면접이거든요. 따라서 설왕설래하면서 어떻게 이걸 모아가면서 집단의 또 팀의 견해들을 도출해 나가는가, 매우 중요한 그런 식의 평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해가셨죠? 자, 다음은 이제 포스텍의 전형 일정이 되겠습니다. 포스텍의 전형 일정이 이렇게 됩니다. 1단계 학자 발표는 수능 뒤, 또 면접도 수능 뒤에 봅니다. 수능 최저는 없는데 면접을 수능 뒤에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포스텍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다. 그러니까 수능 보고 나서 좀 더 면접 대비를 많이 해줘야겠죠. 그래서 보통 11월에 면접 대비, 논술 대비 제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전에는 학생 반하고 바쁘지만 어쨌건 서류 제출 이후에 시간 날 때마다 면접 준비는 많이 해두시면 짧은 시기에 하는 것보다 뭔가 긴 시기 동안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이죠. 포스텍의 2017학년도 경쟁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의 경쟁률입니다. 어떤 경쟁률이냐. 자, 일반, 창의 IT 인재, 고른 기회. 전형별로 따로따로 경쟁률을 한번 내봤습니다. 원래 포스텍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일반 전형은 작년에 과별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과별로 다 있어요. 제 기억에 생명과학과가 제일 높았던 것 같아요. 10대 1이 넘었던 것 같은데요. 문제는 어차피 통합돼 버렸기 때문에 무학과이기 때문에 과별이 어떻게 되는가 좀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렇게 과별로 뽑다가 이렇게 한 대로 뭉쳐갖고 300명을 뽑으면 학생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좀 편할 것 같아요?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느끼는 거 그대로입니다. 네, 편합니다. 네. 과까지 정해야 되면 사람이란 게 난 죽어도 로봇이야 이런 사람도 있지만 로봇이 어떻게 보면 전자고 어떻게 보면 기계 아닙니까? 그죠? 기계할까? 전자할까? 고민스럽잖아요. 네. 그런 고민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그냥 넣고 서류 통과되면 면접 잘 보면 되는 거지 뭐. 자, 근데 잘 보세요. 경쟁률이 매우 낮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위권 대학과 비교해 볼 때 경쟁률이 매우 낮습니다. 자, 사립대학의 다른 경쟁률보다 많이 낮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나중에 또 보다시피 영재고와 과학고를 많이 뽑기 때문에 일반고 지원자가 좀 적은 면도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이건 좀 나쁜 건데요. 서울 집중 형사 때문에 그럽니다. 어쨌건 대학은 포항에 있거든요. 제가 제 제자 중에 하나가 포스텍 갔는데 좋은 대학에 간 거잖아요. 야, 요새 학교 어떻게 다니냐 그러니까 지방공대가 그렇죠. 이거 약간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자랑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지방공대라고 다 갔습니까? 포스텍은 다릅니다. 이런 얘기도 되고요. 또는 지방으로서 갖는 것이 약간 좀 심심하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공부만 있는 게 아니니까. 서울보다는 아무래도 포항이 좀 심심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면도 좀 가만히 돼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학생들마다 생각은 다 다르겠죠. 경쟁률이 7대1. 다 합쳐도 7대1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게 워낙 많기 때문에 이 경쟁률이 전체 경쟁률에 큰 영향을 미치겠죠. 그럼 1번만 한번 볼게요. 정원내 1반. 300명을 뽑는데 지원자가 2,000명밖에 안 돼요. 경쟁률이 7대1이야. 그러면 1단계 서류 통과자가 몇 프로 정도가 1단계 서류를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원자의 절반은 1차를 통과한다. 지원자의 절반은 면접시험을 볼 자격이 생긴다. 물론 면접장에 안 갈 수도 있지만. 이해가십니까? 이해 안 가는 사람은 포스텍 지원하지 마세요. 산수도 안 되는데 무슨 수학이야? 자, 몇 배수 뽑는다 그랬어 아까 1단계에서? 3배수 내외에서 뽑는다 그랬잖아요. 요거 3배수 얼마야? 900에서 1000명가량 뽑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딱 3배도 아니잖아요. 그럼 1000명, 900명에서 1000명이라고 하죠. 1000명이면 2000명 중에 1000명, 절반 아닙니까?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지원자 2000여 명 중에서 한 1000여 명, 1000여 명보다 좀 작을 수도 있고 이 정도는 1단계 통과한다. 그래서 포항공대 관계자분이 그걸 뭐라고 설명했냐면 우리는 많은 인재들과 직접 대면하여 그 사람의 잠재력을 우리가 평가해보고 싶기 때문에 가능한 한
1단계에서 많은 사람을 통과시키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포항공대만 그런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학생부 종합은 다단계 전형인 경우에는 보통 1단계에서 3배수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많이 보려는 게 아니고요. 지원자가 그만큼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더 엄선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절반이면 1단계 통과합니다. 자, 포스텍은 2회로 구성되고요. 제가 먼저 1회에서 전반적인 전형의 흐름, 면적의 기본적인 흐름 이런 것을 살펴주셨습니다. 따라서 2부 시간에 또 포항공대에 대한 자세한 팁, 뭔가 숨겨진 합격의 비결 좀 더 알아보셔서 포항공대 합격의 명예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김철이었습니다.